자, 문제를 봐봅시다. 도형의 이동 2019년 광운대 오후 2번 문제. 도형의 대칭 이동 설명했고 어떤 방정식을 y는 x한테 대칭 이동한 거에 대해 설명했네. x의 문자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건 부피는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으면 부피, 그리고 지금은 극대극소를 도함수의 보호가 바뀐 걸 가지고 극대극소를 설명했고, 증가함수 설명했고, 사이값 정리를 써먹어야 되는 모양인데 사이값 정리를 설명했네.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은 그 두 개 함수값 사이의 k에 대해서 방정식의 근이 a하고 b 사이의 제곱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p점 좌표의 값은 n, 로그 3의 n이고요. pn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선이라고요. 그럼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이네. 그거를 3x승이라는 함수한테 그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로 만나는 점의 좌표가 q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 있죠? 미세값이 3인 로그 함수하고 미세값이 3인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함수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지수 함수를 설명했습니다.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아이씨, 그림 못 그렸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 있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도 직각이어서 y는 x의 대칭인 거죠? 그럼 교점 좌표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과 교점 좌표가 두 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pn이라는 점이고요. n, 로그 3의 n이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구죠? qn점의 좌표는 로그 3의 n, n이 이 점 좌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요구한 거는 qn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n이라는 점의 좌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OPN, QN의 값에 대해서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넓이는 잘 구할 수 있잖아. 한 점이 원점이고 또 한 점이 n, 로그 3n이고 또 한 점이 n, 로그 3n, n이기 때문에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준이 어떻게 구하죠? 대소관계 정도는 따질까? n이 큰가요? 로그 3n이 큰가요? n값이 더 큰가요? 자, 그러면 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1 절대값. 네, n제곱 빼기 로그 3의 제곱을 해야 되겠다. 로그 3의 n값의 제곱을. 절대값 없어도 되죠. n값이 더 크니까. 근데 이 값이 지금 우리가 찾는 an값인데 절대값을 안 쓰겠습니다.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의 n의 제곱입니다. 변별력이 전혀 없는데? 이 값을 대입해서 2배에서 대입해가지고 로그 3의 k는 소거되나요? 그럼 시그마 값에 남는 녀석의 값은 오로지 k제곱? k제곱의 값이면 답이 뭐예요? 네,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아무도 안 틀릴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좌표 평면상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이 포물선을 나타낸 도형이 A라는 도형인데 A라는 도형을 Y는 X한테 대칭 이동한 도형을 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하고 B가 한 점에서 만난 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림을 통해서 보여도 될 것 같고요. 식으로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물선이 지금 Y의 값이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인가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포물선이 꼭지점 좌표 0,1이고 y는 x라고 하는 선의 대칭 있는 녀석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도형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A라는 도형은 최고치 한계수가 4분의 1이니까 폭이 좀 넓은 편이겠네요. 이렇게 된 녀석일 거고요. 역함수의 값은 그걸 대칭한 녀석인가요?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점 두 점에서 만날 걸 좀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보여주라고? 아이씨, 한 점에서 만난 걸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접한 상황이었을까?
그럼 접하는 걸 얘기 좀 되겠네. 내가 바르고 있는 녀석의 값은 포물선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갖다 놓고 마이너스 4x니까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네, 2에서 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라는 도형과 B라고 하는 도형에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2,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빵이기 때문에 교점 좌표의 값은 하나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2,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고요. 그 교점이 2,2입니다. 도형 A하고 X는 0, Y축, X는 1,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밑면으로 하고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이미 X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른 단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들을 누적해서 부피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언급하는 건 좀 여긴가요? 여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0부터 1까지 보라고? 그럼 여기는 이 범위에서 여기 선의 길이가 이미 x인 지점에서 선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 변의 길이로 가지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0부터 1까지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여기는 한 변의 길이 값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4분의 루트 3 a제곱을 통해서 넓이의 값을 누적해서 모으겠습니다. 그럼 여기 포물선의 방정식 알고 있잖아. 이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단면적의 값도 구하겠습니다. 단면적의 값이 누구죠? 이미 x인 지점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위의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 뺐습니다. 이게 단면적인데 이 단면적 이게 좀 그지네. 난 지금 부피의 값을 구한 중인데 0부터 1까지 4분의 루트 3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적분하라고? 이거 적분 거진데? 전개해야 되잖아. 아이고야. 4분의 루트 3도 끄집어냈고요. 요 괄호 속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4분의 1도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럼 남는 녀석의 값 0부터 1까지 x-2의 제곱인가요? 이러면 적분하기 초월해졌나요? 16분의 루트 3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x-2의 세제곱 1 대입했더니 왜 음수야? 16분의 루트 3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빵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3분의 7이니까 48분의 7 루트 3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냥 모의고사 문제 수준인데 3번 문제는 좀 어려우려나? 3번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번은 어렵네. 4번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편이네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가 있는데 극값이 두 군데에서 극값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컨트의 값은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한다면 두 분의 고백값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양이야. 그럼 미수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겠네? 극값은 미분했을 때 발생하니까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ax의 제곱 2bx 플러스 1인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저거 두 개라고요?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근의 곱이라고요? 두근의 고백값 1인데 식에서 두근의 고백값은 3의 2분의 1이고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근의 합의값은 쓸모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두근의 합의값은 최고참 계수의 값 1인가요? 그럼 두근의 합의값 마이너스 2이야? 근데 문제는 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군데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b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다음과 같으면 코사인 범위는 뭐가 되지? 등호의 존재 유무를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될 수 있나요? 이런 될 수 있나요? 근데 코사인 값은 이렇습니다. 그럼 시컨트의 값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의 범위는 뭐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다음 범위 중에 극값을 가지려면 어떨 때 극값을 갖는 거야? 극값을 가지려면은 3차식이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도실근의 값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두 개인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판별식 값이 b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최고차계수 1이었지. b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판별식 0보다. 그럼 b의 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풀면 안 되겠구나. 그지? 이것만 가지고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로 불러기야? 도함수가. 최고차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불러긴 도함수입니다. 그 도함수의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한 근해값인 코사인 세타의 값은 0과 1 사이 있다고요? 시컨트의 값 1보다 크고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수, 근, 수, 근의 문제에서 근이 서로 떨어져 있나요? 빵 대2방 값은 양수해야 되고 1 대2방 값은 음수해야 돼요? 코사인 값 1이 될 수도 있죠. 코사인 값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대2방 게 빵일 수도 있는 거죠. 먼저 함수값 처리하겠습니다. 함수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당연히 양수죠. 함수한테 1도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최고차계수 1이었죠? 1 플러스 2b 플러스 1인가요? 이 값은 0보다 코사인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대2번 빵이 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좀 찝찝하다. 코사인 값도 1이면 시컨트 값도 1이잖아. 그죠? 코사인 세타의 값 1이면 시컨트 세타도 1이잖아. 그럼 중분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거 둘 다 1인 경우는 없죠? 그럼 극값을 갖지 않죠? 중근이면 극값 안 가지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등호는 그럼 따라서 이것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만족해야 되는데 b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그럼 첫 번째 이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 답은 뭐라고 선택해요? 이걸 답으로 선택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번째, 근데 이 문제는 답을 여기서 끝내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음, 괜찮을 것 같아. 제 코사인 세스랑 음. 시컨트 스타가 양수값인데 b가 1보다 크면 식이 안 맞지 않아? 여기서 걸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2b가 둘 다 양수인데 b가 양수가 아, 두 분의 합의값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b는 음수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걸릴 수도 있겠다. 네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 다음 함수를 만족하는 a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양수야? x는 양수기 때문에 한쪽이 곡선, 한쪽은 상수함수였으면 좋겠거든? x로 나누기 하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근데 나는 a가 줄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는 중이죠. 나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그 최소값보다 a가 작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근데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했더니 x의 제곱분의 3시컨트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탄젠트 3x
요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시컨트 제곱의 값이, 근데 그 앞에 3x가 있는 바람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내 말 지금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우리가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 3x 따로 ax 따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려나? 탄젠트 3x의 값은 빵 대입하면 빵 대입한 빵 3x의 값은 3분의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정근선이라고요?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보다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더 아래에 있다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려면 원점에서의 접선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원점에서의 이거는 원점의 접선이 빨간색입니다. 그 선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지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원점의 접선 이게 필요합니다. 원점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의 원점의 접선 구하는 중이고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코사인 빵의 값 1인가요? 네, 이건 3이네요. 빵에서의 x가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a는 3이어도 괜찮아? a가 3이 되면은 0을 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0 대입하면 분모가 성립할 건데 0을 대입한 적은 없으니까 항상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항상 더 아래에 있겠죠? a가 3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a의 값의 최대값은 3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그 아까 목셈 미분법을 했잖아요. 분모 x가 있었잖아요. 아주 대단한 질문 하세요. 근데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서 설명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얘기인가? 똑같은 문제 또 있어?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잘못 띄웠던 거구나.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2020년 모의논술 하려고 합니다. 광운대 2020년 모의논술. 광운대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쉬운데 세상에. 서울과기대. 졸라 쉬운데. 바보들. 계산권 엄청 틀려. 주여가 아주대하고 인하대는 시험 문제 좀 어려워. 네, 맞아요. 시험이 어려우면은 오히려 커트라인 낮으니까 더 괜찮아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이게 2020년 모의논술입니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명제대 대오에 대해 설명했고요. 1대1 함수인 것도 만족하고 치역과 오행이 똑같다는 조건까지 만족하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칭합니다. 1대1 대응이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가 준 거는 K하고 X가 섞여져 있는 부등식인데 이건 X란 문제에 대한 1차 부등식인가? X란 문제에 대한 1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K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 같은데 이런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어떨 때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죠? 어떨 때 이게 해가 모든 실수죠? 1차 부등식의 일반해를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뭘 대입해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라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빵이어야 됩니다. A의 값이 빵이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건 모든 실수가 X인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X가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 마이너스 절대값 k가 x 앞에 있는 계수니까 요 부등식을 지금 풀라는 얘기구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앞에 있는 값은 빵이어야 돼. 앞에 있는 값은 빵이고 뒤에 있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값 언제 빵이지? k가 0보다 커트일 때만 앞에 있는 값은 빵이야? k 빼기 k니까? 하지만 k가 0보다 작으면 빵이 아니죠? 네, 원래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k값은 반드시 0보다 커트해야 됩니다. 그때가 0 곱하기 x의 값이 k 플러스 8이랑 k 마이너스 7인가요? 근데 나의 바램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따라서 이때가 k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8부터 k의 범위가 7까지니까 답은 0부터 7까지예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7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와 B의 값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들을 B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럼 T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T의 값은 양수해야 되는 것 같고 2차 부등식 풀었더니 T 곱하기 T-1의 값이 0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근데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집합은 1보다 큰 숫자들이야? 내 말 준비되시나요? 2차 부등식 풀었습니다, 지금. 1보다 큰 숫자들만 지금 B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A집합의 원소들은 A가 A집합의 원소 들어있으면 A보다 10 큰 숫자도 A집합 속에 들어있어요. 이 명제를 만족한다면 A가 무한집합인 걸 증명하세요. 뭘 통해 증명할 건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잖아. 어떤 숫자가 원소면 그 숫자보다 10만큼 큰 것도 원소라며. 그럼 앞으로 영원히 계속 10만큼 큰 것들은 매번 원소니까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겠네, 당연히.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잖아. 뭘 사용할 건데? 네,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은 지금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명제 자체는 이 명제를 만족한다고요? A 속에 A가 들어있으면 A 플러스 10의 값도 A 속에 들어있다는 명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명제가 지금 참인 명제인데 이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A집합이 무한집합이라면서요. A가 유한집합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A는 지금 현재 유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면 그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집합의 제일 큰 원소가 누가 있을 거 아니야. A의 가장 큰 원소를 A라고 한다면 명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이게 지금 가장 큰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가장 크다라고 하는 전제가 모순되는 거네? 유한집합은 반드시 가장 큰 녀석이 누가 있을 건데 그 누군가보다 더 큰 녀석의 값도 원소라고 지금 명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모순인가요? 이 모순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이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A는 무한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좀 이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방금 전에 1번에서 빨간색 네모를 만족하면 무한집합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비란집합이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집합은 그냥 1보다 큰 집합이잖아. 1보다 큰 숫자로만 구성된 집합이면 당연히 무한집합이 우리는 알아. 1보다 큰 숫자로 구성됐으니까 무한집합일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1보다 큰 숫자만 있는 집합. t의 값은 지금 1보다 큰 숫자로만 있는 집합인데, 이런 집합인데, 이게 방금 전에 a라는 녀석의 값이 무한집합인 걸 증명한 걸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일보다 큰 숫자 중에는 임의의 숫자가 있을 건데, 1보다 큰 숫자 중에 임의의 숫자가 이런 숫자 있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큰 숫자 중에는 그 숫자보다 10보다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1보다 큰 숫자로서 a라는 숫자가 있다면 그 a라는 숫자는 지금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b 속에 있을 건데, 그것보다 10 큰 녀석의 값도 당연히 b 속에 있을 거잖아. 1보다 큰 것들은 다 이 집합의 원소니까. a 플러스 10의 값도 1보다 크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a가 b 속에 있으면 a 플러스 10의 값도 b 속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풀었던 1번에 있는 내용에서 이거에 의해서 b는 무한집합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제일 첫 번째 f의 역함수의 값도 1대1 함수인 걸 증명하세요.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인 거지? 1대1 함수는 대입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같지 않다.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는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의 대우가 누구죠? 함수값이 서로 똑같으면 대입한 값이 서로 똑같아요. 이것도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f의 역함수의 값이 1대1 함수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역함수의 값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역함수의 값한테 뭐 x1의 값을 집어넣은 거랑 역함수한테 x2를 집어넣은 게 똑같다고 한다면 양변에 f를 달아줄 수 있나요? 역함수가 존재하고 원래 함수도 존재할 거 아니야? 존재하는 녀석의 값인 f라는 녀석의 값을 앞에다 달아주면 f만 앞에다 달아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죠. 그러면 남는 녀석의 값은 x1, x2만 남아요? 그러면 결국은 역함수의 값에 x1, x2를 대입해서 똑같다고 한다면 x1, x2의 값이 똑같은 게 결론이네요. 우리가 지금 1대1 함수의 조건을 보여준 거죠. 단지 f만 앞에다 합성함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는 거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g라고 하는 건 x에서 x로 온 함수고 gx의 값은 x의 3승인데 h의 값도 x에서 x로 온 함수입니다. 다음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h5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gx의 값, fx 값, fx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x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역함수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녀석의 값을 앞에다 달아줄 수 있나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결론은 g하고 h는 똑같다는 얘기죠? g하고 h가 똑같으니까 h한테 5 대입하라는 얘기는 g한테 5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25가 답인가요? 문제 레벨들이 너무 쉽다고 과거인데 이런 변별력이 어떻게 생겨? 서술을 누가 자세히 하냐? 함수 f에서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하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야? 참인지 거짓인지 일단 따지라고? 합성함수한테 a를 대입했는데 a가 안 나와. 그런 a가 존재해. 그럼 역함수한테 c를 대입했는데 c가 안 나오는 c의 값도 존재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하고 지시야. 이거 좀 애매하다. 참이하고 지시야. 함수 f, 함수 f, 원소가 AC라는 원소가 있어. 다른 원소도 더 있을 수 있지. F는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그냥 1대1 대응으로 다 하나씩 가야 되는 거지. 화살표가 다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합성함수의 값이 두 번 합성했을 때 A에서 출발한 값이 A로 안 간다고? 여기서 A에서 출발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C로 갈 수도 있죠. 중간에 뭐 다른 걸 거쳐서.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요 녀석의 값이 뭐 너도 A니? 1대1 대응이니까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합성함수한테 A를 대입하면 A가 안 나온 거고 역함수한테 C를 대입 이렇게 보면 역함수한테 C를 대입하면 C가 안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너무 당연히 이건 참이야. 거짓인지 참인지 판정하세요는 어떻게 판정해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난 당연히 참이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잘 서술할 길이 없는데 그냥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인 것 같고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대우는 뭐야? 역함수한테 C를 대입했더니 C가 존재하면 이 얘기인가? C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거야? 존재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대우 맞아? 아이씨 애매하네. 존재한다고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원래 함수도 존재할 거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양변에 F를 달아주겠습니다. 이거 지워지나요? 그럼 F의 역함수의 값이랑 FC의 값은 똑같아요? 여기도 또 F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C의 값하고 F서클 FC의 값은 성립해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C를 대입해서 C가 나오면 A를 대입해도 A가 나오나요? 이미의 C의 값을 대입해서 C가 나오니까 이미 A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지금 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대홀룡에 증명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그냥 기초적인 질문. 네. 치유가 공역 안에 치유가 되고 X라는 집합과 Y 집합이 있을 때 X 집합에 A, B, Y 집합 1, 2, 3이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치역의 값은 화살표 받는 집합이 치역입니다. 그 치역은 항상 공역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가 정적분의 값을 미분했을 때 밑에가 숫자 위가 x였을 때 미분하면은 x를 집어넣은 것만 쓰세요. 두 번째는 정적분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c를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적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까지 공식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까다롭다. 지금 이게 2번이죠. 2020년 모의논술에. 앞에 있는 1번이 너무 쉬워서 2번에서 지금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도 쉽나?
그냥 단지 절대값만 있는데 실은 사람에 따라 쉽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건데 되게 쉽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렵게 느끼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 좀 상황은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까다롭게 느끼고 손을 못 대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절대값 있을 때 문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2보다 작을 때 2하고 4 사이 있을 때 뭐 4보다 클 때가 없다 지금. 2보다 작은 숫자들 2하고 4 사이 있는 숫자들 4보다 큰 숫자들이 빠졌네. 그럼 얘는 2하고 4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는 모양인데 2하고 4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각각의 fx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도 구해보세요. 도함수도 구해보세요. 2부터 4까지 범위했을 때 fx 위에는 점이 p점, 정점 좌표 a점, b점에 대해서 p점까지 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소값이 누군지 그때 p점 좌표 누군지 구하라고 얘기했고 최소값이 2분의 11인 걸 보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함수는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의 함수의 값을 먼저 구하고 나면은 모든 질문하기 하다 수월해집니다. 함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힌트는 미리 지가 주고 있습니다. 힌트는 2보다 작을 때 등호는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2부터 4까지 쓸 때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빠져있는 범위는 4보다 큰 게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큰 쪽에만 등호를 달아주는 게 보편적인데 등호를 어디다 달아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를 조사하라는 얘기인가? 2보다 작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를 대입했을 때가 0부터 2까지잖아.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완전 두 칸의 영역에 두 칸을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0? 설령 제일 큰 0부터 2까지여도 여기 t한테 0부터 2까지를 대입해도 이건 무조건 절대값 속이니까 음수예요? 첫 번째 건 쉽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인테그럴 x-2부터 x까지 누굴 적분하자고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t 플러스 한가요? 1차함수야 2차함수야?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4t입니다.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산수해주세요. 그럼 대입해서 산수했더니 함산이 안된다. 일차함수네. 최고상계수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x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는 지워지죠. 상수항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항의 값이 2 플러스 8? 맞는지 검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요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2부터 4 사이 있으면 x의 값은 2보다 큰 거죠. 근데 x-2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사이에 이 두 개의 범위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잖아. 절대값은 이 값을 기준으로 보고 바뀌는 거고. 그럼 이거는 fx의 값이 x-2부터 2까지 2부터 x까지 적분해야 되겠네. 근데 x-2부터 2까지 사이에 있으면 t의 값이 음수야? 그때는 마이너스 t 플러스 4요? 반면에 2부터 x까지면은 x의 값이 t의 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3t-4인가요? 여기까지 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걸 적분을 아휴 이거 언제 저다 적분하고 있냐 이거를. 일단 질문의 답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었나?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었습니다. 그 함수를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자, 극한값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10?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플러스 2 사인 x하고 10의 값은 소거됐고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마이너스 뒤에 거는 1 그래서 2 극한값 마이너스 2가 답인가요? 조회도 된 거 맞죠? 자 근데 fx의 값을 미분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 방금 전에 산수에서 여기까지 구했잖아. 근데 산수 2번 해야 되잖아. 맞죠? 산수를 2번 해서 지금 고민 중이었었는데 어이씨 다 구해버려? 이걸 미분해서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그 도함수를 적분하기는 수월할 것 같아서 내 말이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아 적분해? 아니 산수를 하냐 마냐에 지금 고민이거든. 너희 같은 경우에는 적분할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미분한 도함수를 가지고 fx 구할 거예요? 네, 난 너희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냥 적분합니다. 그냥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적분했더니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4t 이씨 하면서도 괴롭다. 그러면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8 6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빼기 2대2 했더니 6 빼기 8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면 전개했더니 2분의 x제곱 2분의 3x제곱 1창의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지금까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상수항의 값이 6 더하기 2 지금까지 8 플러스 8 16 16 더하기 2 18 다 구했습니다. 얼마 안 걸리네. x가 4보다 클 때 하고 있습니다. x가 4보다 컸을 때는 x-2의 값도 2 이상 이건 4 이상인가요? 그럼 절대값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fx의 값은 x-2부터 x까지 3t-1인가요? 3t- 적분한 게 있었는데 x를 대입했습니다. 이차함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3x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 소거됐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지금까지 2x 2x 더하기 4x니까 6x인가요?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연수가 함수겠지? 함수값 좀 확인해보면서 실수한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검산 중입니다. 2대2 했더니 2대2 반값이 6 2대2 했더니 2대2 하면은 8 26 빼기 26 4대2 하고 있습니다. 4대2 하면은 32 빼기 마이너스 8 플러스 10 4대2 하면은 10 네, 연수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연수함수까지 확인했고요. 도함수 구하면서요. 문제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요구했던 게 도함수 구하는 거였는데 도함수는 각각의 범위에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x의 값 2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값은 두 번째 도함수의 값이 세 번째 도함수의 값은 네, 이것들이 도함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세 번째는 2부터 4까지 곡선 위의 점의 좌표가 P점인데 곡선 위의 점인데 A점과 B점에 대해서 곡선 P가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2부터 4까지 범위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림 안 그리면 잘 안 보일까봐. 나는 지금 2부터 4까지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2대2 반값이 아까 전에 6이었나? 그 다음에 4대2 반값이 10이었나?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이요. 대칭 축의 값은 2분의 5인가요? 맞아요? 대칭 축의 값은 2분의 5입니다. 근데 점의 좌표 A점 좌표의 값이 3,0, B점 좌표가 4,0입니다. A점 좌표의 값이 3,0, B점 좌표의 값이 4,2.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 근데 P점 좌표 어디 있어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값은 최소가 되는 거지? 많이 하는 거잖아.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수진아, 너 혹시 뭐 하는 짓이죠? 왜 손톱 손질을 여기서 하고 있죠? P점의 좌표는 어디 있는 점이냐고요. 넓이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2가 된 접선의 접점의 좌표의 값이 P점이 돼야지 넓이의 값은 최소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소가 될 거고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도 구하시고 그때 P점 좌표도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도함수의 값이 2가 나오도록 하는 그지 같네. 아, 3이야? 그럼 P점 좌표의 값은 3, 3대2 했더니 3대2 하면 18, 36 빼기 30, 6. 이 점이 3,6이네요. P점 좌표가 이 점이었을 때 넓이의 값은 최소입니다. 근데 서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울기가 2여서 기울기가 2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의 값 구하려고요. 3,0, 3,6이니까 여기 길이는 6, 여기 길이는 1, 넓이는 3이라고요? 그때 P점 좌표의 값이 3,6이고요. 자, 최소값이 2분의 11인 걸 확인하세요. 4보다 컸을 땐 6x 마이너스 여기 기울기 6이라고요? 2보다 작았을 때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라고요? 최소값은 대칭축의 최소값이 발생하겠네요? 2분의 5만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5 대입했더니 4분의 몇이라고? 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5 대입했더니 7을 빼야 되니까 2분의 11인가요? 최소값은 2분의 11이군요. 자, 이 정도 문제면은 광운이 무조건 학교 가는 거 아니야? 개수의 값이 실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gx의 값은 최고차항 개수의 값 1입니다.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요. 도함수의 원래 함수가 도함수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거 좀 특이하네. 근데 g한테 빵대만 27입니다. 그때 gx를 구하세요. gx하고 도함수 둘러싸인 넓이도 구하세요. 문제 레벨은 아주 쉽습니다. 나는 지금 gx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gx의 값을 가져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값이 3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문제에선 gx라는 녀석의 값을 g'x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만 존재하고 나머지의 값은 없다고요?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울 생각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그걸 지금 도함수로 나누게 했더니 네, 미쳤군요.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너 손톱 보든지 뭔지 확인하려고. 자, 그러면 왜 3분이라고 썼지? 적분했나? 내가 지금 순간 뇌가 어떻게 시작했나 지금. 자, 이 몫의 값을 지금 구하려고. 아, 선생님, 난 다음 단계를 신경 쓰고 있었네. 아씨. 이거 곱해가 최고층에서 1 나와야 돼요? 여기 3분의 1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층 교수가 x의 3승인 것 같습니다. 1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d라고 할까?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에 들어가려면은 대수만 비교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변값을 전개해 보려고요. 전개했더니 x의 3승의 값도 있고 x의 제곱 앞에 있는 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플러스 3d라고? 1차 함계수의 값이 2ad? 3분의 b?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누구야? 상수항의 값이 bd인가요? 이거 두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계수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1차 함계수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상수항의 값도 지금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자의 개수는 4개, 식은 3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지? 문자의 개수는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값이 누군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자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잘못 썼어? 이거 이항해주면 3분의 a가 3d여서 a의 값은 9d? a가 9d? 이거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항해주면은 3분의 2b가 2ad a의 값은 9d 그럼 b의 값은 b의 값이 27 그 다음이 b의 값 27 d제곱이면 c의 값은 다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의 값은 x세제곱 플러스 9dx 제곱 플러스 27d제곱 x 플러스 27d에 근데 d만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d한테 빵댕이 반값이 그럼 d의 값은 실수의 값은 유일하게 1밖에 없나요? 그래서 3차함수 다 구했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네. gx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근데 gx의 값 구했고 도함수도 알고 있습니다. 두 함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요? 두 함수 둘러싸인 넓이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엔 gx 값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되는 그림인가? 맞아요? 근데 2차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건 빵 대입했을 땐 27이죠. 근데 3차 교점이 또 있나? 같다고 놓게 되면 교점이 누군데? x 플러스 3의 값이 3이 돼야 되니까 x는 빵. 빵하고 마이너스 3만 교점이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포물선이 더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x 플러스 3이 큰 거야? 3이 큰 거야? 3이 더 커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포물선이 더 위에 있는 거네? 포물선이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3차 함수의 값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넓이죠. 네, 적분하겠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포물선에서 3차 함수를 빼서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3의 4제곱인가요? 여기다 지금 대입하세요. 빵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는 27, 뒤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8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둘 다 빵 4분의 108 빼기 81 108에서 81 뺐더니 네, 이게 넓이네요.
뭐 쉬워? 이렇게 쉽냐? 지금 광우도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는 글쎄 이러면 2020년도에는 되게 애들이 자신감이 붙었을 건데 우리 학원에서 광운대 가는 애들이 없네. 선생님 광운대 안 좋아해. 광운대는 그 합격하면 물론 좋지만 학교 다니는 중에는 서울 시내 변두리 학교라는 인식이 있거든. 서울 시내에서. 하지만 일단 인서울이야. 옛날하고 달라. 20년 전하고 달라. 지금 광운대 다니면 오 인서울 했네 이럽니다. 광운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학과가 생긴 학교인데. 수진아 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2020학년도 오전 문제. 실제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는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렵겠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두 변 길이 BC 사이각이 A였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압니다. 산술기와 평균은 왜 얘기하는지 뭐 써먹으라는 얘기겠지? 점과 사이의 거리 좁고 두 직선인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최소값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산술기와 평균이겠지? x도 보이고 x분의 1도 보입니다. 자,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나 큰일 났다. 이제 졸리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2분의 1 곱하기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전개했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3? 맞게 썼나요? 근데 이것만 떼가지고 와서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하는 얘기죠? x 플러스 x분의 2의 최소값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그래서 x가 누구일 때? 그래서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3 플러스 2루트라고요? 이거 산수하면 누구야? 4분의 3루트 3 플러스 2루트 6? 최소값 구했고요. 최소값이 되도록 한 x의 값도 구했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문자는 두 개, 식은 하나짜리인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했을 때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의 값이 3이었을 때 x 플러스 2y 값이 9였을 때 x 플러스 2y 값이 27이었을 때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x의 값은 무조건 2y는 짝수잖아. 2y는 짝수니까 x라고 하는 값이 홀수만 될 수 있어? 3은 되면 안 되겠구나. 자연수니까. x가 1이었을 때 y가 누구라고요? 이때만 둘 다 자연수라고요? 그럼 a용 값은 한 개? 두 번째는 x의 값은 무조건 홀수밖에 안 되는데 1, 3, 5, 7까지 될 수 있는 x가? 그때 y 값들이 누군데? 1이면은 x는 y는 7이었을 때 1이죠? 그럼 순수한 개수는 몇 개 있다고요? 그 다음은 x라는 녀석의 값이 홀수니까 1, 3, 5, 7, 9, 9, 2, 9, 9, 11, 26이면 13까지인가? 아니 이제 미쳤구나. 한참 더 가야 되지. 15, 17, 19, 21, 23까지? 25까지? 그때 y라는 녀석의 값은 1이었을 때가 13, 12, 1까지라고요? A3의 값은 몇 개라고요? 13개라고요? 아, 그럼 결국은 y의 개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y 개수 자체가 1부터 자연수 1부터니까 개수 세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an 값을 구하라는데 문자로 an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구할 거는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의 값이 3의 n승이 되도록 하는 거 찾는 중이잖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볼까?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군데? 마지막이 언젠데? 3의 n승의 값은 짝이야 우리야. 3의 n승의 값은 홀수야? 여기는 3, 9, 27인 거 다 홀수였잖아. 3이면은 1까지 썼고 9면은 7까지 썼고 27이면 25까지 썼던 거야? 3의 n승에 누구까지 써야 돼? 그때 y의 값이 x의 값 1이면 y가 누군데? 3이면 x의 값이 3이면 x의 값이 3의 n승 마이너스 2면 그러면 a의 값이 누구야? 검산 1대2 하면은 1 맞아? 2대2 하면은 4 맞아? 3대2 하면 13 맞아? 맞게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본 걸 가지고 토대로 어떻게 구할지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대입에서 문제 풀려고 하는데 an 값한테 6배? 6배 주면은 6,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은 지워져요? 그럼 결국 n 플러스 1만 남아?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n 값이 1부터 99까지 3의 n 플러스 1승에서 n 플러스 1만 남은 거죠 지금? 그럼 이건 2부터 100까지 합인가? 2부터 100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0까지 k에서 1을 빼면 되겠다.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 5050에서 1 뺐더니 5049? 자,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은 담배가 좀 필요해요. 니코틴 섭취하고 올게요. 지수함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지수함수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지수함수는 편의동안 관계에 있네.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정사각형이 나오게끔 그려야 되는데 EX승이랑 왼쪽 위로 평이동했지? 첫 번째 지수함수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위로 4칸 왼쪽으로 2칸 요 정도 위로 4칸 이 정도 어디를 봐서 이제 정사각형이 나와 그래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드세요. 어떻게 정사각형 어디가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잘 그렸으면 좋겠다. 정사각형 아닌 것 같은데? A점, B점 중에 A점이 더 큰 점이라고? 그 다음 여기가 CD 중에 C가 더 작다고? 이 점의 X좌표가 A점, X좌표가 B점, C점, D점입니다. 이거는 2의 D승, 이건 2의 C승, 이거는 B, 2의 B 플러스 2승 플러스 4? 이거는 A, 2의 A 플러스 2승 플러스 4예요? 그랬을 때 B하고 C 사이, B를 C라는 문자로 B하고 C 사이 관계식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변 길이 걸 먼저 주고 구하지? BC사의 관계식? 정사각형의 내용을 이용해야 돼. 정사각형은 평행해야 되죠. 정사각형은 평행해야 되고 이유타 한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점과 한 변의 길이가 BC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변의 길이의 값은 BC 값을 통해서 한 변의 길이 구하라는 것 같아. BC의 길이의 값은 C-B의 제곱 더하기 2의 C승 마이너스 2의 B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 BC의 관계식을 구하면 여기 있는 값을 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 그럼 BC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 알려면 평행할 조건을 좀 사용해 볼까? 평행하려면은 여기 두 점 사이에 A, B점 사이의 x의 차이값과 CD의 x의 차이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성립하는 거는 A-B의 값이랑 D-C의 값은 똑같아요? 좋을까? 야, 아이디 좀 얘기해봐. 선생님, 연립할 게 안 보인다? 식이 더 필요해. 식이 더 필요해, 식이. D 대신에 대입해볼까? D의 값은 A-B 플러스 C인가요? 이거 대입하려고요. 우변 값이 대입하게 되면 2의 C승으로 묶어줄 수 있냐? 그럼 2의 A-B승 마이너스 1인가요?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요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나? 2에 B 플러스 2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몇 승이야?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A-B가 빵 돼야지만 A-B는 빵일 수 없죠. A-B가 빵 돼야지만 이게 같은 거죠. 얘네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밑줄은. 그러니 앞에 게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2의 B 플러스 2승의 값이랑 2의 C승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래서 B 플러스 2의 값은 C라고요? 근데 B의 값을 표현하라고 B의 값은 C-2 이게 B를 C로 표현한 겁니다. 어렵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대입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값은 4예요? 그 다음에 B값 대신 C값 대신에 대입하는 게 B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앞에 건 소거되고 16인가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값 2루트 5네요. 첫 번째 건 해결했는데 두 번째 것도 또 유사하게 풀라고 D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C의 값을 구하세요. D하고 C 사이의 관계식? CD의 길이가 2루트 5인 거잖아. 그게 D-C의 제곱이랑 2의 D승 마이너스 2의 C승의 제곱? 그런데 D의 C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 C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뭘 이용하니? D의 값은 요게 D였는데 A하고 B를 없애야 되는데 B 값이 C-2 그럼 D의 값은 A 플러스
C가 지워지나? 근데 D를 C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D를 C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D를 C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2가 남아? 이러면 안 되잖아. D를 C로 표현하세요. D를 C로 표현하세요. 쌤, 그럼 D가 A 플러스 2. 저게 그러면 대칭했다는, 평행이가 아니야. D가 A 플러스 2, D가 A 플러스 2. 이 점 좌표가 A 플러스 2, 2의 A 플러스 2승이라고? 그래봤자 왼쪽으로 2칸, 위로 4칸으로 간 것밖에 없잖아. D하고 C의 관계식, D하고 C의 관계식. D하고 C의 기울기? 여기 이 선의 기울기. 이 선의 기울기는 왼쪽으로 2칸 갔을 때 위로 4칸 가니까 마이너스예요? 이 선의 기울기는 제시문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2분의 1인 걸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기울기 D-C분의 2의 D승 마이너스 2의 C승의 값이 2분의 1이라고요? 근데 DC 사이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아이씨, 여기서 DC 사이 관계식 어떻게 세워? DC 사이 관계식을 세우세요. 이걸 이쁘게 정리하세요. 뭘 이용해? 어우씨, 어려워. 10번씩 왜 이렇게 어려워? 지수하고 다항식 열리보니까 까다롭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봤자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와. 뭘 이용해 DC의 관계식을 세우니? 쓰다 보면 나오겠지? D-C의 값은 A-B하고 똑같아? 2의 D승 마이너스 2의 C승의 값은 이거랑 똑같고 그냥 CD 길이에다가 대입해서. CD 길이에 대입하면 CD 길이 대입하면 나오는구나. 그럼 D-C의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요 값이 대각선끼리 곱해주면은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말고 D-C만 곱하면 루트 그럼 16이면 되나? D의 값을 C로 표현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C를 구하세요.
C를 구하세요. D한테 C 플러스 4 대입하고 있습니다. D한테 C 플러스 4를 대입했더니 16, 2의 시승 마이너스 2의 시승은 2분의 1. 4분의 15 곱하기 2의 시승의 값이 2분의 1이어서 2의 시승의 값은 15분의 2. 그럼 C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C의 값은 1 마이너스 로그 2의 15인가요? 아, 어렵다, 어려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첫 번째는 도함수에 따라서 증가함수, 두 번째는 정적분해값 미분하기 합성함수의, 아니다, 부분적분 합성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워지네.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가우스 로그 k가 있고 k가 변수인데 로그 속에 있는 k도 있고 거듭 제곱에도 k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x의 값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겼으니까 일단 로그에만 적분을 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범위 쪼개면 되겠네. 얘는 1부터 10까지가 한 자리 숫자였을 때는 로그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야? 그럼 가우스값 0이야? 그래서 1부터 10이 될 때까지는 0을 적분하라고? 반면에 10부터 100까지는 가우스의 값 1이라고요? 그래서 10부터 100까지는 1을 적분하세요. 그 다음 100부터 1000까지는 그 다음 1000부터 2000, 2000까지는 3을 적분하라고? 선생님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여기 10에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는데 적분 범위를 그냥 10 똑같이 써도 돼요? 여기 9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t의 값 이웃한 실수들이야. 연속한 실수들. 정수가 아닙니다. 시그마가 아닙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건 0입니다. 두 번째 건은 90인가요? 세 번째 건 2 곱하기 900? 2 곱하기 900에서 1800? 네 번째 거는 3 곱하기 1020? 1020에 3 곱하면 3060? 1890을 더하면 4950? 첫 번째 건 할만했어.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그마지 인테그럴이 아니잖아. px라고 한 다항식은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누구인가요? 저 다항식의 모든 항의 개수? 모든 항의 개수에는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의 값을 구하거든. 개수와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다항식에서 개수의 총합은 1 대입하면 그게 개수의 총합인가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있어. 개수의 총합의 값은 1 대입한 게 개수의 총합인가요? 자, 그래서 1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x한테 1을 대입하는 거라서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2020까지 가우스 로그 k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k승이야? 이걸 시그마의 총합을 구하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9까지만 대입할 거거든? 1도 9까지 대입할 건데 홀수를 대입하면 음수? 짝수를 대입하면 양수? 하지만 1부터 9까지 대입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빵이지. 9개는 빵입니다. 이제 10부터 대입하겠습니다. 10 대입하면 1, 11 대입해도 1, 12 대입해도 1, 99까지는 1이죠. 그런데 얘가 10 대입했을 때부터 99 대입할 때까지가 10 대입하면 플러스 99 대입하면 마이너스죠.
근데 10부터 99까지는 짝수개야, 홀수개야? 10부터 99까지가 몇 개야? 10부터 99까지는 90개야? 짝수개? 그러면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빵이네요. 그 다음이 100부터 999까지. 이건 시그마니까 이건 이웃한 실수값이 아니죠? 정수값이죠? 그럼 100부터 999까지는 900개야. 900개의 2를 부호로 바꿔서 쓰라고 제일 처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900개니까 900개 합은 0인가요? 그 다음 마지막이 3의 값인데 1000부터 2020까지죠. 1000부터 2020까지면 홀수개지. 하나 남아? 하나 남는 게 누구야? 1000을 대입했을 때 3, 100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지막 2020을 대입한 게 플러스 3인가요? 그래서 답은 개수의 총합은 3이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 px라고 하는 식이랑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px? 아이씨, px를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는 알아? 그지가 저렵네. 자, px라는 식은 시그마 k 값한테 1부터 2020까지 가우스 로그 k 마이너스 x의 k승인데 1 대입하면 빵이야? 2 대입도 빵이야? 9 대입할 때까지 빵인가? 10 대입하면 11 대입하면 99 대입하면 100 대입하면 101 대입하면 999를 대입하면 이런 거야 지금? 1000을 대입하면 1001을 대입했더니 마지막이 2020을 대입했더니 이런 녀석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랑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근데 분수함수의 그림은 그릴 줄 알지 않아 우리가? 분수함수의 그림 어떻게 생겼는데? 무한 들어갔을 때 빵이죠.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도 빵이죠. 분수함수의 값은 빵 대입했을 때 1로 빵 대입했을 때 극대값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px라는 녀석이 어떻게 이걸 도대체? px라는 녀석이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지 그림을 그리지. 다 함수는 다 함수네. 최고차계수와 3인 2020 참수. 근데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 우리 전에 방금 1 대입한 게 누군지 알지 않아? 1 대입한 게 3이었나? 빵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빵 대입하면 빵. 빵 대입하면 빵.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다 플러스 아니야 이거?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플러스니까 어?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여기 있는 게 90, 아까 이건가? 맞아? 4950이라고? x의 범위가 혹시 있었나? 0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이 입으면 어떻게 돼? 아, 얘는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네? 그럼 이 그림은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는? 그럼 교점계수가 0보다 왼쪽에서는? 교점계수가 한 개라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게 뭘 얘기해야 돼? x가 0보다 왼쪽에서 px가 감소함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럼 감소함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면 그럼 점수를 안 줄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하지? 그럼 px를 미분해? px를 미분하게 되면 이걸 미분해볼까? 밑에 기왕에 썼으니까 이걸 미분할까? 첫 번째 게 10x의 9승 마이너스 11x의 11승 10승 마지막이 6060 x의 2019승. 그런데 여기다 음수를 대입할 거죠. 음수 대입하면 음수야? 음수 대입하면 음수 맞아? 음수 대입하면 음수 맞아? 얘는 무조건 음수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음수이므로 px는 감소함수인 게 확실해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이거 빼먹으면 무조건 빵점이야. 감소함수기 때문에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4950이고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이므로 그때 계속 감소하는 사이에 실근의 개수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실근 개수 한 개입니다. 어렵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었는데 써보면 돼. 써보면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fx가 있습니다. fx에 대해서 문제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2차 곡선이어서 이게 기하 문제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포물선도 2차 곡선입니다. 뭐 타원도 2차 곡선, 뭐 원도 2차 곡선 다 2차 곡선인데 아무튼 2차 곡선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고 있죠? f한테 루트 3을 갖다 대입하면 2분의 1인 거 접점좌표를 알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자고요?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좌변값은 f'x인데 우변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fx분의 x? 끝이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요? 접선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루트 3을 갖다 대입하면 2분의 1 나와야 돼? 맞아요? 루트 3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접선 첫 번째 요구하는 접선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차 곡선을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양변의 fx의 값을 곱하려고요. 아니 양변의 efx의 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오셨다고 해줘요. 그분이 왔어요? 네, 양변의 이 fx를 곱하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2분의 x죠? 적분하려고요. 좌변을 적분하면 누군데요?
우변을 적분하면은 루트 3 대입하려고요. 루트 3 대입하면 2분의 1이라면서요. 좌변은 4분의 1인데 루트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 C가 네. 그런데 fx 자체가 y 아니야? 그 y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이항해주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한 식이라고요? 이건 타원이었네요.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오함수 y축 대칭이라고요? 아, 그런데 G'이 오함수라고? G'이 오함수면은 G는 기함수인가? 그런가? G'이 우함수면 짝수참수란 얘기고 적분하면 홀수함수인가? 아니지. 적분상수가 생기잖아. 적분상수 있다며. 그럼 상수항이 존재하니까 상수항은 짝수차잖아. 그럼 이건 홀수차가 아니잖아. 이거는. GX는 기함수가 아니야. 적분상수 때문에. 이런 거 맞아요? 만약에 G빵의 값이 빵이었으면 그러면 기함수야. G빵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기함수가 아닙니다. 마이너 t부터 플러 t까지 적분하는 세입값을 오른쪽처럼 된다는 걸 이걸 이용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라는 얘기죠? 밥 먹듯이 하는 거라고요. 맨날 요 근래 맨날 하지 않았어? 맨날? 뭘 해야 되냐고 지금. 아, 뭘 해야 되냐고 뭘. 맨날 이거 있잖아. 이거 범위 절반 쪼개가지고 했잖아. 맨날 최근에 0을 기준으로 절반 쪼개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세입값을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dx의 값은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 t면 s는 빵이면 빵이고 f-s g-s 마이너스 ds 그러면은 이걸 이제 위에서 나와 있던 설명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위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f의 값 우함수라면서요. f의 값은 이거 마이너스 없애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f의 값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g가 문제네. g가 g는 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냐? 냅둘까 일단? 빵부터 t까지 똑같네. 정적분의 값은 s라는 문자를 싹 다 x라고 바꿔도 돼요? 자, s라는 변수를 정적분이기 때문에 싹 다 x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는 합쳐도 돼? 0부터 t까지
fx g-x gx 이제 이걸 써먹으면 되겠다. 이 녀석의 값이 좌변을 적분하면 gx인데 우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에 속미분할 때 마이너스 곱한 것처럼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1로 나누게 한 거죠? 적분상수 한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빵 대입함 1이라며. 빵 대입함 1, 빵 대입함 마이너스 1. 그럼 c의 값은 2라고요? 그래 알게 됐습니다. gx 더하기 g 마이너스 x는 2인 것 같습니다. 얘가 2라서 실수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증명이 끝났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0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푸는 거 반복되시 하는 거예요, 맨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걸 구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거 그냥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못 구해. 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 t부터 플러스 t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라면 나는 풀 길이 없거든? 그런데 방금 전에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야? 야 이거 공식이야 이제 이거 성립하는 거 증명했지 니네가 그럼 증명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공식이야 그럼 누가 F에 해당하고 누가 G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라는 얘기구만 근데 F는 우함수라며 F는 우함수? 누구를 F로 잡을까? 근데 미분해서 우함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누굴 잡지? 함수가 지금 3개 있지.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누구를 fx라고 하지? fx는 우함수잖아. 사인 하나는 기함수잖아. x 사인 x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우함수네. 홀수차 홀수차 곱했으니까 짝수차니까. 그러면 x 사인 x를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지 2x 사인 x를 fx라고 놓을지 결정을 못했거든? 검산을 해봐야 되겠네. 내가 2의 x는 플러스 1분의 2x 사인 x라는 녀석의 값들 중에 fx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건 우함수 맞아.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잡았을 때 빵 대입하면 1이야? 빵 대입하면 몇이야? 그럼 2는 여기 있으면 안 되네. g빵의 값은 2였다고 했잖아. g빵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2의 값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근데 미분해봤어. 미분하면은 분자의 값이 빵 빼기 이거라고 이게 우함수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우함수인지 따져봐야 돼. 마이너스를 대입했어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인가요? 근데 분자 분모의 값이 2의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분의 이거잖아. 분자 분모에 2의 2x승을 곱해도 상관없죠. 곱하면 분모의 값이 이거고 분자의 값은 이건가요? 그래서 같은 거 확인했나요? g의 프라임의 값은 우함수인 거 확인했습니다. g한테 빵 대입한 것도 1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함수의 분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군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x 플러스 1분의 2x 사인 x의 값을 적분하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증명한 거는 야 fx가 우함수고 g의 값을 미분한 것도 우함수면 g를 없애면서 2배 해버리고 fx만 적분하면 돼. 빵부터 t까지. 어쩌라고요? 2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g는 무시하고 fx만 쓰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확인한 내용은 첨부해서 써야 됩니다. 자, 적분하려고 하는데 u'의 값이 3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이해된 거 맞나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여기다 묶어서 써버릴까? t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빵? 이건가요 그냥? 그 결과만 쓰세요. 이거 문제 아름답다. 수학적 사고 능력이 형성되기에 딱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하네.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죠?